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비단금TV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북한의 최근 소식으로 소통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자, 비단금TV를 시청하실 때마다 항상 최근 북한 소식, 또 오늘은 어떤 소식일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 익명의 탈북민께서 비단금TV에 제보해 주신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비단금TV를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여러분? 사랑으로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주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이 한 3만 5천 명이 되죠. 이렇게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 중에는 중국에서 현재 생활하고 있는 그 불안 속에, 공포와 불안 속에 공안의 눈을 피해가면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민들과 전화로 소통하면서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 중에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과 통화를 하면서 전해들은 그 안타까운 사연을 비단금TV의 사연으로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의 사연은 바로 북한에서 살기 힘들어서 눈물의 두만강, 정말 눈물의 도만강이라고 불리는 두만강을 넘어서 탈북을 해서 현재 중국에 와서 살고 있는 탈북민이 왜 갑자기 어느 날 다시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라고 중국 공안에 자수하게 된 경위와 또 그 이후에 목숨까지 잃게 된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저희 비단금TV에 전해왔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의 시작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볼까요? 사건의 시작은 20대 후반의 한 여성이 7살 딸과 함께 중국 길림성의 어느 마을 중국 파출소에 자수하려고 찾아간 사연입니다. 20대 후반의 이 여성이 왜 중국 공안에 7살 어린 딸을 데리고 자수하려고 갔을까요? 이 여성은 탈북할 때 당시 한 살배기 딸을 얻고 탈북해서 중국에 숨어 살면서 북송 위험으로 공안을 피해 다니면서 살고 있다가 몇 년 전에 중국 조선족 남편을 만나서 동거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다소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동거 중인 중국인 남편에게 북한에서 데리고 온 7살 딸이 중국에서 이제 학교를 어떻게 다닐 수 있는지, 입학할 방법이 없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7살 어린 딸이 중국에서 그냥 있기보다는 그래도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는 부모의 입장에서 말이죠. 그러자 중국인 남편이 중국에서는 출생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호적이 없으면 학교에 갈 수가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아이를 낳아주면 사망 신고를 안 한 아이의 그 호적을 그 또래, 그러니까 그 또래의 연령대의 그 죽은 아이의 호적을 돈 주고 사서 이 여성의 딸을 학교에 보내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왠지 또 몇 년째고 임신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조건은 자기 아이를 낳아주는 조건에서 너희 딸을 학교에 보내주마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건데, 이 여성이 지금 몇 년째 임신을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그 자신과 동거하는 중국인 남편과 그 친척들, 그러니까 그 남편 쪽의 중국인 친척들이 모여 앉아서 술 마시면서 하는 소리를 우연중에 엿듣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 남편의 친척들은 주방에 있던 이 여성이 듣지 못하는 줄 알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자, 몇 년간 아이도 안 생기는데 자기 아이가 있으니 아이를 안 낳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 아이가, 그러니까 7살짜리 아이가 이제 좀 성숙이 돼서 생리만 시작하면 팔아치워라,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을까요? 이 여성은 막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함께 동거하고 있는 이 여성과 지금 동거하고 있는 이 중국인 남편이 과연 어떻게 이제 말이 나올까? 그래도 혹시나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의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온 신경을 거기에 집중하고 긴장해서 듣고 있었는데, 중국인 남편이 내놓은 답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인 남편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저 여자의 자식이 아들이라면
내가 돈 주고 안 데려왔다. 하도 딸이기 때문에 잘 키워서 내가 2명을 살 때의 그 돈보다 본전의 10배는 뽑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나는 데리고 왔다. 그리고 돈 주고 2명을 산 것이지, 아들이라면 나는 사오지다, 데리고 오지 않아. 그러니까 인신매매로 중국에서는 북한 여성들이, 탈북한 여성들이 정말 중국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중국 조선족이나 한족들에게 인신매매로 물건처럼 사고 팔고 하는 이것이 보편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막 가슴 한쪽이 막 여기 심장이 막 아프고, 이게 북한 여성들이 과연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탈북을 해서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두만강을 넘은 이 여성들이 운명이 과연 이렇게 돼야 되는가 하는 생각에 너무 억울하고 분노까지 막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성의 심정이 또 어땠을까요? 이 여성은 막 몰려드는 공포에 더는 그 집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행을 고민하기도 해보고 이렇게 시작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제 한국행이라고 할 때는 자칫하다가는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만약시 경우에 중국 공안에 붙잡히게 되면 북송이 되잖아요. 중국 공안이 북송을 할 때 자료를 이제 조사를 하면서 그 경위를 한국에 가다가 붙잡혔다, 한국행을 시도를 했다, 이런 식으로 북송을 해버리면 북한에 가서는 햇빛도 보기 힘들 정도로 어떻게 운명이 될지를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한국행을 제일 심하게, 제일 엄중한 처벌로 보고 처벌이 끔찍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 여성이 막 두려움으로 하루 이틀 보내다가 결국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여성의 결심은 북한으로, 차라리 내가 북한으로 돌아가서 자수하면 지금 현재 중국 동거인 남편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북한에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중국 공안에 자수하러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돌아가서 자수하게 되면 만약시 경우에 지금 현재 중국에서의 끔찍한 인신매매의 목표물로 되고 있는 딸의 운명이 중국 남편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북한에 가면 나의 딸이, 나의 소중한 내 딸의 운명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중국 공안에 자수하면 북한으로 보내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결국은 이제 자수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공안 파출소에 찾아가서 자수를 하게 되는데, 결국 공안으로 찾아간 이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조서를 작성을 했고, 그리고 이 여성과 그의 딸을 절차에 따라서 중국 공안에서는 또 집결소, 모임 집결소 같은 그런 감옥에 보내줬다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고 해가 지나고 계속 이렇게 날짜가 지나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성을 조사실로 불러내 가지고 이제 공안이 이야기하기를, 북한 보위부에 당신의 호적에 대한 것을, 당신의 신분을 북한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북한 보위부에서 넘어온 답변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북한 보위부에서는 이 여성에 대해서 북한 국민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니 북한에서는 받지 않겠다라는 이런 통지를 받았다는 것을 이 여성에게 중국 공안이 전해주게 됩니다. 이 여성은 분명히 중국 공안에게 내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고 어느 지역에서 살다가 어떻게 탈북을 했다라는 그 경위를 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한 그 내용대로 북한에 보내줬는데, 북한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지조차 신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라고 하니까 이 여성도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북한에서는 이 여성의 신상을 확인해 줄 또 가족조차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의 상황을 놓고 보니까 그 가족도 친척도 국가적인 증명 문건도 확인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여성이 어려서부터 일찍 부모를 여의고 그 늙은 조부모님, 그러니까 조모의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다가 하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꽃제비 물에 합류를 해서 또 생활을 했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임신까지 해서 출산을 해가지고 그 1살짜리 아기를 얻고, 북한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두만강을 넘어서 결국 중국에 탈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탈북을 해서 중국에 와서 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남편이 그 어린 아래 앞길에 대한 것을 막 이게 돈과 결부시켜서 그 아이를 다시 팔겠다라고 하니 이 여성이 옥장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북송을 해달라고 의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이 여성의 북송을 거부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북한에서 이 여성의 북송을 거부한 이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19년도 12월부터 시작이 됐던 코로나 있잖아요. 그 코로나가 한창 확산이 되고 유행이 되면서 북한에서 국경을 봉쇄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더더욱 북송 거절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북한의 거주지가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도 북한이 북송을 거절할 때 그때 당시였기 때문에 이 여성이 북송에는 아주 어려움이 있었고 또 확인도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북한에서 이 여성의 북송을 거부한 이상 중국 공안에서도 더 이상 이 여성을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중국 동거하고 있던 그 남편의 집으로 되돌려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다시 이 여성과 딸을 그 중국 동거 중인 남편에게 되돌려 보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 남편의 집으로 돌아온 다음날 새벽 이 여성과 어린 딸은 중국인 남편의 집 창고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출동한 중국 공안이 현장 조사를 결과한 데 의하면 농약을 마시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비극입니까? 정말 태를 묻고 나서 자란 고향으로 가고 싶어도 돌아가지도 못하고 또 영원히 떠돌이 생활을 해야 돼야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탈북 모녀가 이렇게도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이런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지금도 중국에는 이 두 모녀뿐만이 아닌 북송과 인신매매의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오늘 이 탈북민의 안타까운 두 모녀의 사연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 사회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북한 사회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은 정말 1100번 이해할 수 있는 사연이긴 하지만 그래도 북한 사회의 인권은 정말 사람이 사람으로 취급받아야 되는데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북한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전 세계가 정말 세계적인 인권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북한 사회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마다 정말 먼저 온 제 자신이 가족을 두에 두고 정말 현재 북한 주민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얼마나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서 살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저쪽의 북한 주민들도 하루빨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보는 시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항상 비단검TV를 시청하시면서 항상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시면서 저희랑 함께 또 북한의 인권을 함께 동참을 하면서 응원 많이 해주시기를 여러분 기대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